안녕하세요. 2020년 겨울학기 수학적 사고 1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장 11절 쌍곡선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삼각함수라는 걸 배웠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삼각함수는 xy 평면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런 식을 갖는 원, 즉 중심이 원점이죠. 그리고 반지름이 1이지요. 해서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1인 여기 1이겠죠. 그럼 여기 x 값은 마이너스 1일 거고, 여기 x의 값이 1일 거고, 여기 y의 값이 마이너스 1이겠죠. 이렇게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1인 원, 단위원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단위원 위에서 점을 하나 선택을 해요. 이 점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 점과 원점, 여기 있죠? 원점을 연결합니다. 그러면 선분이 하나 이렇게 생기죠. 이 선분이 x축 양의 방향, 양의 방향 하는 것은 여기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방향입니다. 즉, 이 화살표 방향을 따라가면 x의 값이 증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x축 양의 방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럴 때 이 x축 양의 방향이 일종의 직선이죠.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입니다. 이것과 이 선분이 이루는 사이각이 생겨요. 여기 t라고 표현했죠. 이 각이 t일 때 이 점에 x좌표가 코사인 t, y좌표가 사인 t 이렇게 정의한 것이 삼각함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심각을 t라고 했을 때 t를 이 점, P라고 써놓은 이 점이 있죠. 이 점의 X좌표에다가 대응시켜주는 그런 함수가 코사인이라는 함수고, 이 점의 Y좌표에다가 대응시켜주는 그런 함수가 사인이라는 함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점의 좌표가 코사인 T, 사인 T니까, 즉, 이 점을 이렇게 X축에다가 수직 사용하면 이 값이 바로 코사인 T가 되죠. 이 점을 y축에다가 이렇게 수직 사용하면 이 값이 sin t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원의 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니까 당연히 이 원 위에 있는 점은 이 원의 식을 만족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 x 자리에다가 코사인 t를 대입하고 y 자리에다가 sin t를 대입하면 코사인 제곱 t 플러스 사인 제곱 t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값이 1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코사인과 사인이라는 함수를 단위원을 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코사인과 사인이 가장 먼저 만족해야 되는 식은 이 원의 식이에요. 그래서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을 더하면 1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앞에서 이런 성질을 배웠습니다. 여기 이렇게 색칠해 놓은 이 부채꼴이 있죠. 중심각이 T인 단위원상에서 만든 부채꼴이고 단위원. 그 단위원의 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고 그리고 중심각이 T일 때 그 부채꼴, 즉 이 단위원 위에 있는 점과 원점을 연결한 선분, 이게 선분이 첫 번째, 그리고 x축이 두 번째, 그리고 원, 이 곡선이 세 번째. 자, 그러면 여기 선분하고 직선, 즉 직선이 두 개 있죠. 직선 종류가. 근데 어쨌든 직선도 곡선의 일종이니까 곡선이 두 개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원이라는 곡선이 또 하나 있죠. 이 세 개의 곡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이지요. 그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가 2분의 t다. 각의 반입니다. 각이 t면 그리고 그 넓이는 각 t의 반, 2분의 t다. 각의 반이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앞에서 삼각함수, 도함수 얘기할 때 사인 함수를
우리가 극한을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예, 조작을 몇 가지 했었어요. 그렇죠? 그때 이 부채꼴의 넓이를 계산한 적이 있었죠. 예, 해서 우리가 사인 그리고 예, 텐전트하고 비교를 했었죠. 그렇죠? 그때 넓이를 구했었습니다. 그 넓이가 2분의 t가 되는 거죠. 각의 반이었죠. 거기선 각을 h라고 놓으니까 넓이가 2분의 h. 그렇죠? 다른 변수로 바꿔도 돼요. 각을 x라고 바꾸면 독립변수 x로 바꾸면 예, 넓이는 2분의 x가 되겠죠. 어쨌든 관계는 이 넓이가 각의 반이다. 어떤 넓이냐? 이 단위원 위에 있는 점과 원점을 연결한 선분,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x축 양의 방향, 두 번째. 그리고 단위원의 조각, 세 번째. 이렇게 세 개의 곡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가 각의 반 2분의 t다.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 쌍곡선 함수라는 걸 얘기를 할 텐데, 쌍곡선 함수는 여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원점을 중심으로 갖는 단위원, 그 단위원을 단위 쌍곡선으로 바꾸려고 해요. 자, 그럴 때 단위 쌍곡선이라는 것은 식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 이렇게 되는 식을 갖는 곡선이에요. 예,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예, 이렇게 쌍곡선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자, 그럴 때 이쪽 이 쌍곡선의 오른쪽에 있는 브랜치를 이용해서 이 똑같은 것을 흉내낼 거예요. 쌍곡선 위에서 점을 잡고 그 점을 원점하고 연결해서 만든 선분, 그 다음 x축, 그리고 이 쌍곡선, 원을 쌍곡선으로만 바꾼 거예요. 이 세 곡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 여기죠? 예, 그럴 때 이 각을, 여기 중심각을 t라고 하면 이 넓이가 예, 똑같이 여기 원에서처럼 각의 반, 2분의 t가 되는 그런 함수가 없을까? 이 곡선, 쌍곡선 위에 있는 이 점의 좌표를 똑같이 예, x좌표, y좌표 쓰고 싶은데 그것을 코사인 t, 사인 t 했던 것처럼 흉내낼 수 있는 함수가 있을까? 예,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흉내내 가지고 계산해서 x좌표를 역시 코사인, y좌표를 사인 이렇게 쓰고 싶은데 원을 가지고 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 사인하고는 다른 함수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쌍곡선을 가지고 한 거야 하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쌍곡선, 하이퍼볼라, 예, 쌍곡선의 하는 뜻으로 하이퍼볼릭, 예, 이렇게 해서 h라고 붙일 거예요. 여기다 h. 그리고 변수 t를 쓸 거예요. 이 중심각이 t라고 하면. 그래서 좌표를 이렇게 줄 거예요. 읽을 때에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t, 하이퍼볼릭 사인 t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때 이 하이퍼볼릭 코사인과 하이퍼볼릭 사인이라는 함수가 계산이 되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볼 겁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쌍곡선을 가지고 왔어요. 단위 쌍곡선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쌍곡선의 식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이에요. 단위원의 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이었죠.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예, 쌍곡선이 생깁니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 하는 이 식을 갖는 쌍곡선을 그린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럴 때 이 왼쪽에 있는 브랜치는 이건 버리고요. 오른쪽에 있는 브랜치를 가지고 예,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아까처럼 이 쌍곡선 위에서 점을 하나 잡고 앞에서는 원 위에서 점을 잡았죠. 그 점을 원점하고 연결했죠. 여기도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을 원점으로 연결합니다. 여기 선분이 생겼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예, 그 선분이 x축 양의 방향에서 회전한 각을 여기처럼 역시 t라고 썼을 때 이 선분과 x축 양의 방향과 이번에는 쌍곡선 이 세 곡선에 의해 둘러싸인 영역 여기 파랗게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넓이가 이 각이 t라면 각의 반 2분의 t가 되게 해주는 함수를 생각해 보고 싶다. 자, 그러면 삼각함수를 그대로 흉내낸 거죠. 그렇죠?
삼각함수 코사인 사인이 갖는 성질을 그대로 흉내를 낸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원을 가지고 했을 때에는 코사인 t, 사인 t 이렇게 했듯이 쌍곡선을 가지고 흉내를 냈다라는 뜻으로 쌍곡선의 하는 말을 붙여서 하이퍼볼릭, 쌍곡선의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h를 쓸 거예요. 해서 코사인, 사인 뒤에다가 h라고 붙일 거예요. 그렇게 만든 함수예요. 그리고 변수는 t라고 쓸 거고, 근데 읽을 때에는 h라는 부분을 먼저 읽습니다. 해서 하이퍼볼릭 하고 먼저 읽어요. 하이퍼볼릭. 그리고 똑같이 흉내낸 거니까 코사인, 사인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좌표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t, 콤마 하이퍼볼릭 사인 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t와 하이퍼볼릭 사인 t가 어떻게 구해질 건가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값을 x축에다 수직 사용해요. 이렇게 수직 사용하면 여기 바로 요 값이 하이퍼볼릭 코사인 t겠죠. 그 값을 잠깐 동안만 a라고 두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퍼볼릭 코사인 t 이걸 잠깐 동안만 a라고 하자.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값은 이 점을 y축에 수직 사용한 거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값이 하이퍼볼릭 사인 t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이퍼볼릭 사인 t는 여기 a라고 놓은 이 점을 지금 이 점을 이렇게 y축에다가 수직 사용한 거니까 서로 관계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곡선이라는 것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이라는 식을 갖는 쌍곡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a 자리 이것을 이렇게 여기 x에다가 대입하면 여기 얻은 요 값이 바로 y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쌍곡선을 보면 x축 위쪽에 있죠. 예, 해서 이 식을 y에 대해서 풀면 y제곱은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될 텐데 x제곱 마이너스 1 여기 x축 위쪽에 있는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 위에는 부호가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아래쪽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죠? 해서 위쪽에 있다고 생각하고 점이 그러면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아래쪽은 부호 바뀌면서 또 같이 바뀌어서 똑같은 값으로 얻어집니다. 해서 위쪽에 있는 경우만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하고 표현돼요. y가. 그렇죠? 그렇다면 그때 x의 값을 우리가 하이퍼볼릭 코사인 t인데 그 값을 잠깐 동안 a라고 대입을 했으니까 x에다 a를 대입해주면 y 값이 얻어지죠. 그러니까 그 값은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그 값이 바로 하이퍼볼릭 사인 t죠. 그러니까 하이퍼볼릭 사인 t는 루트 하이퍼볼릭 코사인 t를 제곱한 것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값을 a라고 두고 이 값은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 하고 두고 이제 식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변수 t는 그냥 독립변수 x라고 쓸게요. x라고 쓰면 여기 있는 값은 좌표가 하이퍼볼릭 코사인 x 이제 x로 표현된 함수가 됐죠. 콤마 하이퍼볼릭 사인 x 이렇게 되겠죠. 이 점의 좌표가. 그렇죠. 자, 그래서 x라고 두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x와 하이퍼볼릭 사인 x를 얻는 거죠. t라고 두고 계산하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t와 하이퍼볼릭 사인 t를 얻은 거니까 t를 x로 바꿔서 표현한 것밖에 없는 거죠. 똑같죠? 그렇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파랗게 칠해진 이 부분의 넓이가 2분의 x가 돼야 되겠죠. t를 x로 바꾸면 2분의 x.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넓이는 2분의 x가 되고 이제 이 넓이를 계산합니다. 그럼 이 넓이는 여기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의 넓이에서 그렇죠. 이렇게 직각삼각형의 넓이에서 빼주기를 여기 쌍곡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부분 여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요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남는 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요 부분을 여기서 빼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넓이와 이 넓이를 계산해서 빼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식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그 값을 계산해 보면 우선 여기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 값을 여기 있는 값을 a라고 뒀으니까 여기 있는 값은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다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렇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여기 원점부터 이 점까지니까 a지요. a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는 이만큼이지요. 여기 원점에서 이만큼 올라간 거니까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a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의 넓이는 우리가 적분을 배워야 할 텐데 예, 적분을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 식을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고 우선 결론을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궁금할 테니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데 적분을 다 배워도 우리 수학적 사고 이 수업에서는 이걸 계산하기 위한 기술은 배우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종류들은 다 배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응용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테니까 적분을 다 배운 다음에 그 식대로 다시 한번 계산해서 연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 있는 요 x의 값이 1이지요. 그렇죠? 여기 있는 요 x의 값은 a라고 잠깐 뒀죠. 그게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값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a라는 값을 계산해 내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x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이 각을 x라고 놨을 때. 그렇죠? 그럼 점이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하이퍼볼릭 사인 x 이렇게 바뀔 테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넓이는 여기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곡선이 x축 위에 있어요. 그렇죠? 이 곡선 아래쪽에 있으면서 x축 위에 있는 그런 영역이고 x의 값은 1에서 a까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 영역의 넓이는 정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적분으로 표현하면 인티그럴 1부터 a까지 요점 1부터 요점 a까지 이 주어진 함수를 적분하면 됩니다. 이 쌍곡선. 근데 이 쌍곡선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이니까 여기 x축 위쪽 부분을 표시하면 y제곱이 x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루트 씌어서 y는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풀면 아래쪽은 마이너스 위쪽은 플러스니까 위쪽을 계산할 거면 아래쪽 마이너스는 버리면 되죠. 해서 식을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얻을 수 있으니까 이 식을 적분하면 돼요. 그래서 1부터 a까지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dx.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값을 계산하는 식이 다 설정이 됐지요. 그렇다면 파랗게 칠한 부분의 넓이는 각의 반, 각을 x라고 두었을 때 각의 반, 2분의 x고 그 값은 직각삼각형 넓이 2분의 a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 거기서 하얀 부분 넓이를 빼주면 되는데 정적분으로 표현돼서 인티그럴 1부터 a까지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dx 다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풀어서 a가 얼마냐라고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a가 바로 하이퍼볼릭 코사인 x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적분을 우리가 하나도 안 배웠지만 적분 배운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니까 잠깐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보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적분을 계산하는 게 문제예요. 나머지는 어려운 게 없죠. 그대로 다 구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a라는 값을 지금 계산하면 됩니다. 하이퍼볼릭 코사인 x를 a라고 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x를 구했을 때 그 a라는 값을 가지고 하이퍼볼릭 사인 x는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풀어볼까요? 인티그럴 1부터 a까지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dx. 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만 계산하면 나머지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금방 얘기한 것처럼 적분 배우기 전이지만 방법을 얘기해 줄게요. 여기 변수 x를 치환해서 치환 적분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적분 배운 다음에 연습하셔야 돼요. 예, x를 그중에 시컨트 세타라고 두시면 돼요. 삼각함수 중에 시컨트가 있었죠? 코사인 분의 1이었죠? 예, 그 함수예요. 변수를 세타로 바꿀 텐데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x를 시컨트 세타로 치환했다. 이렇게 치환할 때 이 종류가 바로 삼각치환이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삼각치환이 세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책 범위에서는 당연히 그 삼각치환이 나와 있는데 우리 수학적 사고 진도에는 없어요. 예, 그 전에는 다 배웠었는데 수학적 사고로 바뀌면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 가지고 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예, 실제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배우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이니까 어렵진 않습니다. 예. 자, 해서 x를 시컨트 세타라고 치환하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텐데 그 세타의 범위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리고 다시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세타를 요 안에만 두고 계산하는 거예요. 요 안에만 두고. 자, 그렇다면 x가 시컨트 세타다라고 치환이 됐으니까 이제 이것을 세타로 바꿉니다. 네. 그렇다면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x를 시컨트 세타라고 놨으니까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은 루트 시컨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삼각함수 얘기할 때 알고 있는 식이 있었어요.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1, 시컨트 제곱은 1 플러스 텐전트 제곱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컨트 제곱에서 1을 빼주면 루트 안에 있는 이 값은 텐전트 제곱 세타가 되죠. 그렇죠? 루트 안에 무엇인가의 제곱이 있으니까 이것은 절대값으로 나가면 됩니다. 플러스면 그냥 나가고 마이너스면 부호 바꿔 나가고 그렇죠? 자, 그런데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리고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 텐전트가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텐전트가 플러스죠. 그렇죠? 그리고 텐전트가 이렇게 반복되는 그래프를 갖습니다.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분의 3파이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파이부터 다시 2분의 3파이까지는 또 텐전트가 플러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시컨트의 값은 당연히 1 이상인 쪽과 마이너스 1 이하인 쪽이 있으니까 그 시컨트의 값이 다 나오는 게 최선의 선택이에요. 해서 다 나오면서 텐전트가 플러스가 되는 부분을 선택한 거죠. 그렇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시컨트가 플러스, 즉 1 이상인 값을 갖고 텐전트도 플러스. 그렇죠?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는 시컨트는 마이너스, 즉 마이너스 1 이하인 값을 갖죠. 그리고 텐전트는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컨트는 1 이상인 쪽, 마이너스 1 이하인 쪽이 다 나오면서 텐전트는 둘 다 플러스. 이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선택한 이유는 당연히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플러스로 나가게 선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텐전트 세타 다 됐죠. 자, 그렇다면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은 텐전트 세타라고 바꾸면 됩니다. 그렇다면 x가 시컨트 세타다라고 했으니까 앞에서 배운 대로 x의 미분과 시컨트 세타의 미분이 같아야 돼요. 그렇죠. x의 미분은 x가 독립변수니까 그냥 d만 붙여서 dx. 그렇죠? 하지만 시컨트 세타라는 함수의 미분은 독립변수 세타의 미분 d세타하고 시컨트 세타를 미분한 값하고 곱해줘야 된다라는 걸 앞에서 배웠죠. 근데 시컨트 세타를 미분하면 시컨트 세타 텐전트 세타죠. 세타로 미분하면. 그렇죠? 자, 그래서 dx는 시컨트 세타 텐전트 세타 d세타가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범위를 바꿔주면 됩니다. x의 값이 1부터 a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x가 1이다 그러면
시컨트가 얼마냐라는 건데, 예, x는 시컨트 세타라고 치환을 했으니까 x가 1이다라는 걸 대입해 보면 여기 세타는 당연히 역함수 아크 시컨트 x로 표현돼야 돼요. 근데 x가 1일 때라고 했으니까 이 값은 아크 시컨트 1이에요. 이 범위도 이 같은 범위에서 골라주면 되는데 거기서 시컨트가 1 되는 값을 찾는 거예요. 거꾸로. 자, 그렇다면 우리 코사인 0이 1이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코사인 0이 1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시컨트 0 하면은 역시 코사인 0 분의 1. 그런데 코사인 0 1이니까 1분의 1. 역시 1이죠. 해서 아크 시컨트 1은 0이 돼요. 자, 그러면 x가 a일 땐 어떻게 하냐라는 건데 a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고민할 거 없습니다. 그냥 세타는 아크 시컨트 a다라고 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계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인티그럴 1부터 a까지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dx 이걸 세타의 적분으로 바꿉니다. 1일 땐 0이었죠. a일 땐 모르니까 아크 시컨트 a라고 두었죠. 해서 적분 범위는 0부터 아크 시컨트 a까지로 바뀌었어요. 그때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은 예, 텐전트 세타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dx라는 것은 시컨트 세타, 텐전트 세타, d세타였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적분은 여기 텐전트가 두 개 곱혀져 있습니다. 텐전트 제곱 시컨트의 적분이 됐죠. 그렇죠? 예. 그런데 텐전트 제곱하는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거기에 시컨트 세타 곱해서 적분한 거니까 이 값은 앞에 이렇게 시컨트 3승의 적분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시컨트의 적분 그것의 뺄셈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됐죠? 해서 시컨트 3승의 적분과 시컨트의 적분을 알면 이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적분은 둘 다 우리 시간에 배웁니다. 뒤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결과만 지금 쓰고 뒤에서 배우는 대로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뒤에서 배우는 결과를 가지고 올게요. 예, 부분 적분을 사용해서 배울 텐데요. 뒤에서 시컨트 3승의 적분은 결과가 이렇게 돼요. 2분의 시컨트 세타 텐전트 세타 플러스 2분의 로그 절대값 시컨트 세타 플러스 텐전트 세타 그리고 부정적분일 때는 적분상수 C 이렇게 쓰면 됩니다. 정적분은 이 적분상수가 필요 없어요. 나중에 적분 배울 때 배울 거고요. 그리고 시컨트의 적분은 로그 절대값 시컨트 세타 플러스 텐전트 세타 플러스 부정적분일 때 적분상수 C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적분은 뒤에서 배웁니다. 예, 그때 다시 한번 연습하시면 되고요. 해서 그 값을 그대로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컨트 3승의 적분에서 시컨트의 적분을 뺀 값이 필요한 거죠. 예, 해서 3승의 적분 여기 있어요. 이 값에서 예, 시컨트의 적분 이 값을 빼주면 돼요. 예, 정적분할 거니까 적분상수는 필요 없고요. 앞에 있는 이 부분만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로그 절대값 시컨트 세타 플러스 텐전트 세타가 이렇게 같이 나오죠. 여기 2분의 1 곱한 값이 있는데 여긴 1 곱한 값이 있어요. 그럼 2분의 1 곱한 값에서 1 곱한 값을 빼줄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한 값이 나와요. 그렇죠? 해서 시컨트 3승의 적분 마이너스 시컨트 1승의 적분은 2분의 시컨트 세타 텐전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로그 절대값 시컨트 세타 플러스 텐전트 세타 예,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다 됐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정적분에 이렇게 요 값만 갖다 쓰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값 인티그럴 0부터 아크 시컨트 a까지 시컨트 3승 세타 d세타에서 빼기를 인티그럴 0부터 아크 시컨트 a까지 시컨트 세타 d세타 이렇게 빼주면 여기 원시함수 하나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똑같이 범위가 0부터 아크 시컨트 a까지니까 이렇게 예, 선형성에 의해서 시컨트 3승에서 시컨트를 뺀 것의 적분으로 계산하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원시함수를 갖다 쓰면 2분의 시컨트 세타 텐전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로그 절대값 시컨트 세타 플러스 텐전트 세타 이것을 0부터 아크 시컨트 a까지 대입해 주면 돼요.
이 기호도 뒤에서 정적분 배울 때 배울 겁니다. 세타 자리에 아크 시컨트 A 대입한 값에서 세타 자리에 0 대입한 값을 빼주면 돼요. 여기 세타에다가. 자,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아크 시컨트 A를 세타에 대입하면 2분의 시컨트 아크 시컨트 A 텐전트 아크 시컨트 A 마이너스 2분의 로그 절대값 시컨트 아크 시컨트 A 텐전트 아크 시컨트 A 이렇게 돼요. 0 대입한 것은 세타에다 0 대입하면 2분의 시컨트 0 텐전트 0 마이너스 2분의 로그 절대값 시컨트 0 텐전트 0 이렇게 해서 빼주면 되죠. 그렇죠? 예, 이걸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 시컨트와 아크 시컨트는 서로 역함수니까 상쇄돼요. 이건 A가 되는 거고 여기도 시컨트, 아크 시컨트는 상쇄되니까 A가 되는 거고 계산할 거 없죠? 시컨트 0, 코사인 0이 1이니까 1분의 1, 시컨트 0은 1이죠. 텐전트 0, 텐전트 0은 0이죠. 시컨트 0, 1이고 텐전트 0은 0이고 이렇게 계산하면 앞에는 0이 곱해졌으니까 텐전트 0, 0이 곱해졌으니까 0이고 뒤에는 로그 안에 있는 거를 더하면 1하고 0 더하면 1이니까 로그를 취하면 로그 1, 로그 1은 0이죠. 그렇죠? 해서 뒤에 것도 0이 돼요. 해서 앞에 있는 것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A고 여기도 A고 그럼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되는 것은 텐전트 아크 시컨트 A가 얼마냐라는 것만 알면 이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역삼각 함수의 값은 어려운 게 없어요. 텐전트 아크 시컨트 A 이 값을 계산하면 되는데 예, 이 안에 있는 역함수 부분을 t라고 치환하면 바로 해결할 수 있어요. 아크 시컨트 A가 t다. 이건 시컨트의 역함수니까 의미하는 것은 시컨트의 역함수가 A를 t로 보냈다? 그렇다면 시컨트는 t를 A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시컨트가 t를 A로 보냈다라는 것은 시컨트 t가 A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자, 그럼 시컨트가 어떤 값이냐라는 걸 직각삼각형에서 그리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 각을 하나 줍니다. 시컨트라는 건 코사인 분의 1이에요. 코사인은 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분의 밑변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시컨트라는 것은 코사인을 뒤집은 거니까 밑변분의 빗변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값이 a가 되도록 정해주면 돼요. 그럼 a라는 값은 1분의 a라고 쓸 수 있으니까 밑변을 1로 설정하면 빗변을 a로 설정해 주면 되죠. 그래서 밑변을 1로 설정하고 빗변을 a로 설정해서 계산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값을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예, 시컨트 t라는 값이 a가 되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각 t에 대해서 직각삼각형인데 지금 빗변하고 밑변을 1과 a로 설정을 해줬으니까 당연히 여기 높이는 자동적으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요. 그렇죠? 예, 두 변을 제곱해서 더한 것이 빗변 제곱하고 같아야 되니까 높이는 루트 빗변의 제곱 마이너스 밑변의 제곱 1의 제곱은 1이니까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 그렇죠? 해서 높이가 자동적으로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아크 시컨트 a를 t라고 치환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 직각삼각형의 변을 세 변을 다 구했으니까 이제 이 같은 각 t에 대해서 우리는 텐전트 t를 구하면 되는 거죠. 텐전트 아크 시컨트 a 아크 시컨트 a를 t라고 놨으니까 텐전트 t. 그렇죠? 그렇다면 텐전트 아크 시컨트 a는 텐전트 t인데 직각삼각형에서 텐전트는 밑변분의 높이예요. 그렇죠? 그럼 이 그림을 보니까 밑변은 1입니다. 그렇죠? 높이는 이렇게 설정하고 구했어요.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계산하면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다 됐죠? 자, 그래서 텐전트 아크 시컨트 a는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얻었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적분이 인티그럴 1부터 a까지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dx 이걸 계산하기 위해 했던 건데 예, 이걸 계산해 보니까 답이 2분의 시컨트 아크 시컨트 a 텐전트 아크 시컨트 a 마이너스 2분의 로그 절대값 시컨트 아크 시컨트 a 플러스 텐전트 아크 시컨트 a 이런 값이었어요.
그렇죠. 거기서 0 대입한 걸 빼서 마이너스 2분의 시컨트 0 텐전트 0 마이너스 2분의 로그 절대값 시컨트 0 플러스 텐전트 0 이거였죠. 그렇죠. 뒤에 건 전부 계산한 결과가 0으로 떨어져 나갔고 그렇죠. 이것은 상쇄돼서 a였고 이것도 상쇄돼서 a였고 이것만 남았는데 이 값이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지금 얻어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니까 예, 뒤에 건 0으로 떨어져 나갔고 예, 앞에 있는 요 부분만 남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해서 정리해 보면 2분의 a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로그 절대값 a 플러스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 다 됐죠? 예. 앞에 있는 a 그리고 얘는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 얘도 a 플러스 얘는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 그렇죠? 예, 그렇게 계산한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결국 이 적분은 2분의 a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로그 절대값이 있었는데 a 플러스 루트 a라는 값이 여기 지금 빗변의 길이로 놨어요. 그렇죠? 예, 플러스 값이고 루트 어쩌고 플러스 값이지요. 그럼 절대값 필요 없죠? 그래서 절대값은 치워졌습니다. 해서 2분의 로그 a 플러스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죠. 다 됐죠. 자, 그럼 이제 그 넓이하고 갖다 놓고 계산만 하면 됩니다. 그걸 이용해서 예, 이제 하이퍼볼릭 코사인 x가 2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이다라는 걸 보일 수 있어요. 자, 앞에서 설정했던 식이 뭐였나요? 그 빗금친 영역의 넓이, 각의 반, 2분의 x가 그렇죠? 직각삼각형의 넓이, 2분의 a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에서 빼기를 하얀 부분의 넓이, 적분으로 표현된 인티그럴 1부터 a까지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dx 이거였죠. 그렇죠? 자,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1이다라는 쌍곡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이쪽 왼쪽 브랜치는 버렸어요. 그렇죠? 예, 이 곡선의 식은 이 쌍곡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 그렇죠? 그래서 이 위쪽 부분은 y는 하고 풀면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아래쪽 부분은 y는 하고 풀면 마이너스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그렇죠? 예. 해서 이 쌍곡선 위에서 점을 하나 잡아서 이렇게 원점하고 연결해서 이 각을 예, 이렇게 회전한 각, x축 양의 방향에서 회전한 각을 독립변수 x라고 표현하면 이 점의 좌표가 바로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하이퍼볼릭 사인 x였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점을 수직 사용하면 여기는 요 값이 바로 하이퍼볼릭 코사인 x였고 이걸 a라고 뒀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점을 y축에 수직 사용하면 요 점이 바로 하이퍼볼릭 사인 x고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예,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계산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넓이, 예, 요 넓이가 이 각 x의 반, 2분의 x가 되게 설정을 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각 2분의 x가, 예, 이 넓이 2분의 x가 여기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한 게 바로 2분의 a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이죠. 거기서 이 하얀 부분의 넓이를 빼주면 되는데 예, 이 부분의 넓이가 바로 인티그럴 1부터 a까지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dx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계산했습니다. 예, 해서 이 적분을 계산한 게 여기 2분의 a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로그 절대값 치웠고 플러스니까 a 플러스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이었죠. 그렇죠? 자, 그럼 다 됐네요. 여기 앞에 2분의 a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이 있었고 거기서 빼준 거니까 이 부분이 겹치죠? 사라졌어요.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는 앞에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 값이 2분의 x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분의 x가 결국 2분의 로그 a 플러스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양쪽에다가 2를 곱하면 x는 로그 a 플러스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이 됐죠.
그렇죠? 이걸 지수 표현으로 바꾸면 돼요. 예, ln이라고 쓴 로그는 자연 로그, 그럼 미수는 2입니다. 그러니까 a 플러스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은 2의 x승이죠. 그렇죠? 해서 지수 표현으로 쓰면 a 플러스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은 2의 x승이다. 다 됐죠? 거기서 a를 구해내면 돼요. 자, 그러면 이 a를 1이 넘깁니다. 그럼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이 2의 x승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루트 치우기 위해서 제곱해요.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1은 이쪽 제곱합니다. 2의 x승 마이너스 a를 제곱한 건데 2의 x승 제곱하면 2의 2x승, 그렇죠? 마이너스 2배의 2의 x승하고 a 곱하면 마이너스 2, a, 2의 x승, 그리고 거기서 a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a제곱은 역시 상쇄돼서 없어졌어요. 그렇죠? 정리하면 a를 구할 거니까 이걸 넘깁니다. 그러면 2a, 2의 x승은 마이너스 1쪽은 이렇게 넘깁니다. 오른쪽으로. 그렇다면 2의 2x승 플러스 1이 되죠. 그렇죠? 해서 a로 풀 거니까 2의 x승으로 나눠줘요. 그러면 a는 2의 x승 분의 2의 2x승 플러스 1. 그렇죠? 그럼 2분의 하고 정리하면 2의 x승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요. 그럼 얘는 분모는 2의 x승이니까 사라질 거고 분자는 2의 x승으로 나누면 됩니다. 2의 2x승을 2의 x승으로 나누면 2의 x승. 그렇죠? 1을 2의 x승으로 나누면 2의 x승 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x승.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하이퍼볼릭 코사인 x가 2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이다라고 계산이 된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계산된 거니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하이퍼볼릭 코사인 x는 그렇게 그 영역의 넓이가 각의 반, 각이 x면 넓이가 2분의 x 이렇게 되게 설정하고 계산한 결과가 지수함수, 자연지수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됐다라는 걸 알아낸 거죠. 그래서 하이퍼볼릭 코사인 x는 그림으로 쌍곡선을 이용해서 원 대신 쌍곡선으로 바꿔서 이렇게 정의를 한 거지만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지수함수로 표현되는 함수였더라. 그렇죠? 해서 2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이다라는 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이퍼볼릭 사인 x도 똑같이 계산하는 법이 있었죠. 하이퍼볼릭 코사인 x를 제곱하고 1 빼고 루트 씌우면 계산이 됩니다. 그렇죠? 그 값이 2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에요. 이게 재밌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하이퍼볼릭 코사인 x의 모양에서 플러스가 마이너스로만 딱 이렇게 바뀌어 있는 그런 모양이죠. 그렇죠? 계산을 했는데 참 우연히도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예, 이게 재미있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하이퍼볼릭 코사인 x와 하이퍼볼릭 사인 x는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정의는 쌍곡선 함수를 가지고 계산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삼각함수를 흉내낸 거니까 쌍곡선 함수 이제 더 만들 겁니다.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하이퍼볼릭 사인 x는 1,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단위원을 대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이라는 쌍곡선으로 바꿔서 단위 쌍곡선으로 바꿔서 값을 계산한 거다. 똑같은 성질을 갖게. 주어진 점과 원점을 연결한 선분과 x축과 그리고 곡선, 원 또는 쌍곡선. 우리는 쌍곡선으로 바꿨죠. 그렇죠? 원일 땐 삼각함수, 쌍곡선일 땐 쌍곡선 함수 이렇게 부를 텐데 그렇게 해서 하이퍼볼릭 코사인 x와 하이퍼볼릭 사인 x라는 함수를 계산했더니 자연지수 함수 2의 x승 가지고 표현되더라. 그렇죠? 해서 이제 정의를 하는 거예요. 하이퍼볼릭 코사인 x는 2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이다라고 두고 하이퍼볼릭 사인 x는 2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다라고 두고 삼각함수를 흉내낸 거니까 삼각함수처럼 똑같이 하이퍼볼릭 텐전트 x라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역시 텐전트에다가 h만 붙였습니다. 읽을 땐 똑같이 하이퍼볼릭 텐전트 x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정의를 삼각함수처럼 하이퍼볼릭 코사인 x분의 하이퍼볼릭 사인 x라고 정의하자. 어렵지 않죠? 하이퍼볼릭 시컨트 x라는 함수도 정의를 하자.
이것은 하이퍼볼릭 코사인 x분의 1이라고 정의하자. 어렵지 않죠?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x라는 함수도 정의를 할 거고 이것은 하이퍼볼릭 사인 x분의 1이라고 정의를 하자. 어렵지 않죠? 하이퍼볼릭 코텐전트 x라는 함수도 정의를 할 거고 이것은 하이퍼볼릭 사인 x분의 하이퍼볼릭 코사인 x라고 정의를 하자.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x와 하이퍼볼릭 사인 x의 값이 2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그리고 하이퍼볼릭 사인 x는 2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정의가 된 거니까 계산이 된 거니까 나머지도 다 자연지수 함수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겠죠. 하이퍼볼릭 텐전트 x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분의 하이퍼볼릭 사인이니까 이 값 분의 이 값 계산하면 2분의 하는 건 상세에서 없어지고 남는 거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다. 계산이 되지요. 어렵지 않죠? 하이퍼볼릭 시컨트 x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x를 뒤집자. 그러면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분의 2가 되겠죠. 계산할 수 있죠.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x는 하이퍼볼릭 사인 x분의 1이라고 하자. 그랬으니까 값은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분의 2다. 값이 계산되죠. 그렇죠? 하이퍼볼릭 코텐전트 x는 하이퍼볼릭 사인 x분의 하이퍼볼릭 코사인 x라고 하자. 이렇게 했으니까 값은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 6개의 함수를 이제 우리가 쌍곡선 함수다라고 부를 거예요. 이렇게 정의된 6개의 함수를 쌍곡선 함수라고 하자. 하이퍼볼릭 펑션 쌍곡선 함수라고 하자.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쌍곡선 함수가 어떤 성질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당연히 가장 먼저 만족해야 되는 것은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쌍곡선의 식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을 만족해야 돼요. 그렇죠? 그때 그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의 x좌표가 바로 하이퍼볼릭 코사인 x였고 y좌표가 하이퍼볼릭 사인 x였으니까 x좌표 제곱에서 y좌표 제곱을 빼주면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쌍곡선 함수가 가장 먼저 만족해야 되는 식은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 x가 1이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삼각함수를 흉내냈더니 삼각함수의 부호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꾼 모양이 나왔어요. 비슷하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같은 값이니까 첫 번째 식을 똑같이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 x로 나눠도 결과가 똑같아야 되겠죠. 나눠볼까요?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을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1.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 x를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 x로 나누면 하이퍼볼릭 텐전트 제곱 x. 그렇죠? 1을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 x로 나누면 하이퍼볼릭 시컨트 제곱 x. 그렇죠? 해서 두 번째 식은 1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텐전트 제곱 x는 하이퍼볼릭 시컨트 제곱 x다. 어렵지 않죠? 똑같습니다. 첫 번째 식을 삼각함수에서 했듯이 이번에는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으로 나눠볼까요?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 x를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 x로 나눠주면 하이퍼볼릭 코텐전트 제곱 x.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 x를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 x로 나누면 1. 1을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 x로 나누면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제곱 x. 그러니까 하이퍼볼릭 코텐전트 제곱 x에서 1을 빼주면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제곱 x다. 이렇게 얻을 수 있죠. 그렇죠? 역시 전부 플러스로 바꾸면 삼각함수에서 얻을 수 있는 식이에요. 그렇죠? 그 모양이 이렇게 다 마이너스로 바뀌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대신 마이너스니까 순서가 바뀌면 전체 부호가 바뀌어 버리니까 어떤 순서로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성질은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네요. 이걸 가지고 또 다른 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이퍼볼릭 코사인 x는 2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이고
하이퍼볼릭 사인 x는 2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 개를 더해주면 2의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두 개는 사라지죠. 2의 x승 두 번 더하면 2 곱하면 되는데 분모 2가 있으니까 2의 x승만 남죠. 자, 그래서 하이퍼볼릭 코사인 x와 하이퍼볼릭 사인 x를 더하면 2의 x승이다.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구조를 보고 있어요. 여기를 세모라고 바꾸면 여기도 세모라고 바뀌면 돼요. 그러니까 2의 y승하고 바꿨다면 필요에 의해서 여기도 똑같이 바꿔서 하이퍼볼릭 코사인 y 플러스 하이퍼볼릭 사인 y.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하이퍼볼릭 코사인과 하이퍼볼릭 사인을 약간 더했으니까 이번엔 빼볼까요? 하이퍼볼릭 코사인 x에서 하이퍼볼릭 사인 x를 빼주면 2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에서 2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을 빼준 거니까 이번에는 2의 x승이 사라지죠. 뒤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었죠. 그렇다면 2배의 2의 마이너스 x승을 2로 나눴으니까 2의 마이너스 x승이 얻어졌죠. 그렇죠? 똑같이 여기 구조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x를 세모라고 바꾸면 여러분들이 다 다른 문자로 바꿀 수 있어요. 즉 2의 마이너스 y승하고 이게 필요해서 계산을 하고 싶다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y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사인 y x를 y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또 다른 성질. 우리 삼각함수에서 사인, 코사인, 덧셈 정리, 뺄셈 정리라는 걸 배웠었죠. 예, 앞에서 결과만 얘기해 줬어요. 그렇죠? 우리 사용했었고 그것과 유사한 함수니까 역시 그것과 유사한 식이 있어요. 계산해 볼까요? 하이퍼볼릭 코사인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거. 이것은 코사인은 코사인, 코사인, 사인, 사인 기억나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하이퍼볼릭 코사인 앞에 거, 하이퍼볼릭 코사인 뒤에 거. 자, 근데 삼각함수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삼각함수는 코사인일 땐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인데 쌍곡선 함수는 플러스예요. 예, 이게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라는 거 기억하시고 사인으로 바꾸면 똑같아요. 하이퍼볼릭 사인 앞에 거, 하이퍼볼릭 사인 뒤에 거. 예, 이렇게 나머지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하이퍼볼릭 사인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 수업 끝나면 계산을 해보세요. 자,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부분만 왜 그렇게 되는지 잠깐 살펴보고 예, 이 시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플러스 y라는 값이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하이퍼볼릭 코사인 y 여기가 플러스면 삼각함수는 마이너스지만 쌍곡선 함수는 같이 플러스로 간다. 하이퍼볼릭 사인 x, 하이퍼볼릭 사인 y. 자, 이게 왜 그런 것만 잠깐 볼게요. 앞에서 얘기했던 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플러스 y는 조금 전에 정의를 해서 계산했어요. 하이퍼볼릭 코사인 x라는 값을 계산을 해봤더니 2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됐죠. 그렇다면 구조를 알고 있는 거니까 여기가 세모면 여기도 세모, 여기도 세모라는 거죠. 그렇죠? 그 세모를 x 플러스 y로 바꾼 것밖에 없죠, 모양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 똑같이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플러스 y는 2분의 2의 x 플러스 y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y승 세모 모양을 똑같이 바꿨어요. 자, 그런데 우리 지수 법칙 2의 x 플러스 y승 하는 것은 2의 x승 하고 2의 y승 하고 곱해 놓으면 되죠. 그게 바로 2의 x 플러스 y승이죠.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y승은 2의 마이너스 x승 그리고 2의 마이너스 y승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y 이렇게 된 거죠. 마이너스 x와 마이너스 y를 더한 거니까 그렇죠? 지수법칙 해서 2의 마이너스 x승 2의 마이너스 y승 다 됐죠?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앞에 2분의 1이 있었고 이제 이 값들이 뭔가라는 것만 이렇게 계산해 보면 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역시 구조 얘기하면서 봤었죠? 이미 2의 x승 하는 게 뭐하고 같냐? 하이퍼볼릭 코사인 x와 하이퍼볼릭 사인 x를 더한 것하고 같았어요.
그렇다면 여기도 얘가 세모면 얘가 세모니까 여기는 세모가 y네요. 그렇다면 세모를 y로 바꿔주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2의 y승은 하이퍼볼릭 코사인 y와 하이퍼볼릭 사인 y를 더한 거죠. 그렇죠? 2의 마이너스 x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그 값은 뺄셈을 통해서 얻었어요. 하이퍼볼릭 코사인 x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사인 x였어요. 근데 여기 세모가 x였다면 여기 세모가 x니까 여기 세모가 y라면 여기 세모가 y면 됩니다. 해서 2의 마이너스 y승은 하이퍼볼릭 코사인 y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사인 y죠. 그렇죠? 자, 그럼 다 됐네요. 예, 이제 이렇게 중간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걸 곱셈만 하면 돼요. 가볼까요? 칠판을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계산할 때 이렇게 앞에 것끼리 곱하면 네,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하이퍼볼릭 코사인 y.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뒤에 것끼리 곱하면 하이퍼볼릭 사인 x, 하이퍼볼릭 사인 y. 그렇죠? 두 번째 항도 여기도 이렇게 앞에 것끼리 곱하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하이퍼볼릭 코사인 y. 자, 그렇다면 여기 앞에서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하이퍼볼릭 코사인 y 곱해진 게 있었죠.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하이퍼볼릭 코사인 y 똑같은 거니까 2배의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하이퍼볼릭 코사인 y.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뒤에 한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하이퍼볼릭 사인 x, 하이퍼볼릭 사인 y. 근데 앞에도 하이퍼볼릭 사인 x, 하이퍼볼릭 사인 y가 있었어요. 그럼 두 개 더하면 2배. 2배의 하이퍼볼릭 사인 x, 하이퍼볼릭 사인 y. 그렇죠? 자, 그럼 나머지 항을 계산하면 되는데 이렇게 앞에서 앞에 것하고 여기 뒤에 것하고 곱합니다. 그러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하이퍼볼릭 사인 y가 플러스. 그렇죠? 뒤에 항에서 여기 첫 번째 앞에 거하고 두 번째 있는 건 뒤에 거하고 곱합니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곱해지니까 부호는 마이너스인데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하이퍼볼릭 사인 y. 그러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하이퍼볼릭 사인 y는 앞에서 플러스 뒤에서 마이너스. 두 개 더하면 0이죠. 그럼 사라졌죠. 그렇죠? 그 다음 첫 번째 있는 것의 두 번째 항과 두 번째 있는 것의 첫 번째 항을 이렇게 안쪽 것끼리 곱합니다. 그러면 하이퍼볼릭 사인 x, 하이퍼볼릭 코사인 y. 그렇죠? 뒤에서도 이렇게 안쪽 것끼리 곱합니다. 그럼 부호는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사인 x, 하이퍼볼릭 코사인 y. 그러니까 하이퍼볼릭 사인 x, 하이퍼볼릭 코사인 y는 앞에서 플러스, 뒤에서 마이너스. 그렇죠? 더하면 0이죠. 이제 더 이상 항이 없죠? 그렇다면 이렇게 앞에 것끼리, 뒤에 것끼리 곱한 것만 2배가 돼서 나왔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전체 앞에 2분의 1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항을 2로 묶어내고 2분의 1하고 약분하면 사라지죠? 해서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하이퍼볼릭 코사인 y 플러스 하이퍼볼릭 사인 x, 하이퍼볼릭 사인 y가 나왔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해서 쌍곡선 함수는 삼각함수를 흉내낸 거기 때문에 삼각함수가 갖는 성질을 비슷한 것으로 대부분 갖고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뒤에서 하나씩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일단 이렇게 쌍곡선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예, 이것 말고도 더 성질이 더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봤어요.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